네, 세제 개편안 이후의 증시 투자 전략 고민해볼 차례입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약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다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좀 정체 국면을 한동안 맞이할 것이냐 어느 쪽의 입장이세요? 8월 달에는 조금 숨 고르는 시간을 가져간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역사적으로 통계 수치에 의한 투자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90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이런 백데이터를 봤을 때 8월이 역사적으로 계속 그 부진한 성과가 가장 부진한 한 달입니다. 네.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4%, 6월 달은 평균적으로 30년 동안 어느 정도냐면 한 마이너스 0.8%, 7월 달은 1.5% 이렇게 좋았던 증시 흐름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요. 8월 달에는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좀 쉬어가다가 다시 더 멀리 뛰기 하는 시점을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안경을 쓰셨네요. 평소랑 다르게.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렌즈를 안 가져와서. 렌즈를 안 가져와서. 네. JP 모건과 지금 시티증권이 네. 모두 우리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시티증권의 경우에는 월간 자산 배분 전략에서 미국 비중은 늘리고 아시아 비중은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배경으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지금 꼽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이 투자자문 업계에서 보시기에는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주주와 그 이슈인 것 같아요. 양도세 기준 강화. 네, 양도세 기준 강화는 10억으로 낮춘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타격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저희가 지금 증시 부양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증시로 들어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요인은 사실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큰 자금들이 점점 더 시장을 투자를 일으키게 했던 건데 그 대주주 기준은 10억으로 간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10억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타겟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럼 그 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본 시장만 보지 말고 좀 전체 큰 시장에서 보고 이 세제를 운영을 했으면 전략적으로 괜찮았을 텐데 맞습니다. 네. 너무 증시 안에만 국한해서 그 안에서만 뭔가 전략을 세우다가 맞습니다. 이런 패착을 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여당에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좀 세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대안을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글쎄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이 투심이 좀 돌아올까요? 지금 10억 원으로 돼 있는 게 네. 한 2, 30억 정도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냐 안 하냐의 이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 현안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50억으로 그대로 갔을 때 우리는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아직 있다.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를 약화하지 않고 거버넌스는 강화하되 대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우리는 더 힘을 쏟겠다라는 방향성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50억을 고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양도세라는 게 근데 어떤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연말에 한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돈을 좀 뺐다가 나중에 네. 넣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이 너무 흔들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거를 또다시 부동산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부동산은 1년에 연말마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잖아요. 예. 결국에 우리 정부에서도 배당소득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계속 하겠다는 건 주식시장에 계속 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연말마다 대주주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식식을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장기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양도세 얘기로 주로 논의들이 많이 가는데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지적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평균이 대비해서 한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들한테
뭐 이런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까지 배당 소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20% 배당 소득세율, 네. 3억 원 초과분은 35% 세율을 적용하겠다. 요 수준은 괜찮습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현안에 비해서 굉장히 구간이 좀 크게 범위가 잡혀 있어요.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좀 전문 보완이 필요하기는 한데 네. 사실 요거에서도 볼 거는 배당소득세 또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주주 요건 완화와 마찬가지로 뭔가 뭐 자산가들한테 더 혜택을 주느냐, 뭐 비과세 이런 관점을 떠나서 네. 결국에 우리가 목표를 하는 자금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주식시장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그 하이네워스들이 투자하는 성향을 보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고려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얘가 네. 배당소득세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에 물리게 되면 여기서의 세금 구간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3억 원 초과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종합소득과세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훨씬 이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배당주로의 투자를 좀 더 견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준도요? 네. 음.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보완할 건 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배당주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예. 이슈입니다.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장사에서 뭐 2, 3%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게 요인이 될 거냐라는 거지만 결국에 현재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이런 고배당을 하게 기업을 만들겠다는 취지니까 예. 현안보다는 앞으로 기업들이 고배당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거는 장기 보유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에 대해서는 이점이 없어요. 왜 부동산도 보면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낮춰주고 세금도 깎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좀 적용을 해서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배당소득세에서 더 이점을 주자. 좀 예. 더 디테일하게 배당소득세를 좀 과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상식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네. 이런 판단들을 왜 안 하실까요?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나 네. 고배당주들 우리가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희망을 버려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사실 6, 7월 좀 단기간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한데 만약에 뭐 배당소득세 에 대한 분리과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또 발표가 되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의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밸류에이션이 항상 첫 번째니까요. 저희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좀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관세 협상 이후에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종목이랑 섹터들이 있는데 네. 크게 보면 이제 조선이나 자동차 네. 이쪽이 그동안 좀 들썩였는데 협상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관점을 어떻게 달리해야 되는 건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관세 협상을 하기 전에는 오히려 관세 협상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관세는 협상을 해야 되는 키워드였잖아요. 네. 그런데 하고 났더니 이런 좀 부정적인 피드백들은 뭐가 있냐면 관세 결국에 우리가 타결은 하기는 했지만 15% 아직 영향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좀 낮아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관세가 타결이 안 됐으면 어땠을 것이냐? 안 됐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증시에 더 그러면 긍정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지금 리스크가 해소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그냥 기대감보다는 좀 부정적인 화두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이제 다 똑같은 선상,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똑같은 선상에서 다시 이제 경쟁을 한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섹터에 있어서 조선주는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실적도 뭐 개선이 되는 방향이 있었지만 예. 제가 6월 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주의 수출이나 이런 시장감은 올랐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의 수준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되면 사실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에 대한 경기 둔화가 우려감이 또 제기되고 있기 네, 맞아요. 때문에 예. 네, 좀 보수적으로 조선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MRO 사업들이나 이런 긍정적인 호재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해당되는 섹터 그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거는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K-뷰티나 뭐 K-푸드, 네. 전력 인프라 이런 쪽도 사실 주요 이제 미국 수출 섹터거든요. 이런 쪽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 가지는 저희가 환율이 지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24년도 환율을 봤더니 연평균에서 한 1,360원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 1,418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 24년 평균 대비 현재 한 4.2%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반대로 말해서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은 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5% 수준이고 현재의 환율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다만. 관세가 5% 정도 올라가니까요. 네. 7일부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보다 저희가 환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니까 예.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실적에 대한 타격은 이제 브랜드 파워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 여기도 결국에 미국 경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은 네. 똑같이 뭐 타격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국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알고 봤더니 미국 경제가 얼어붙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8월 관세 부과 이후에는 미국 경제는 더 얼어붙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정말 충격이냐 이거를 좀 저희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놀랄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거는 좀 의문이 있기는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9천 명 추가 감원을 했고 예. 빅테크들이 계속 추가 감원에 대한 거를 보이스를 내고 있었는데 왜 고용 지표에 그게 반영이 안 됐을까 저희는 좀 의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근데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난달 대비해서 그리고 관세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 거시경제 지표를 더 개선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이런 거는 상반기부터 계속 점점 둔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기대 지수나 소비자 지수들은 지난주부터는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조업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것들 이게 지난달에 4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46 국면입니다. 뭐 물론 예. 50 미만이면 저희가 위축된 거라고 보지만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둔화가 맞기는 맞다. 그런데 오늘 이슈가 아니라 사실 상반기 내내 좀 이어져 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페드 입장에서는 인하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은 그런 거죠. 그렇죠. 미국이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네. 우리들은 좋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거니까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냐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네. 이를테면 어디입니까? 이를테면 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나 사실 이제는 섹터 플레이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플레이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주식 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섹터 위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반도체 하면 반도체 다 오르고 AI 오르고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아서 한국에 국한돼서 좀 보자면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세든 뭐 아니면 세제 혜택이든 아니면 미국 경기든 좀 다 좀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자. 첫 번째는 좀 반도체. 저희 그동안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못 받았는데 네.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기술력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좀 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주실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앞서 앵커님도 다른 캐스터분들 말씀 주셨지만 AI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소버린 AI가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얘들이 가져가 있는 밸류체인도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많이
아직 대두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AI 서버린 AI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러면 또 에이전트들이 나올 것이며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을 거고요. 전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바이오도 많이 좀 기대를 갖잖아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성장주들이 좀 많이 받죠. 근데 네. 바이오는 또 지금 모멘텀이 저희가 좋은 거는 그동안 저희가 뭐 출원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렇게 기대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반기에 들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반기 그 셀트리온에서도 좋은 그 실적이 기대가 됐었고 예. 그래서 하반기에서 바이오는 지켜보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2차 전지는 아마 그 분명하게 보셔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지는 않을 거지만 시장에 대한 워낙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던 것들이 회복이 될 만큼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또 기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이 좀 예. 하반기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네. 관세 수입 거둔 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 네. 이런 언급을 또 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미국 경기가 살짝 좀 어려워져도 다시 또 부양을 해낼 것만 같은 그런 예상이 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주식 시장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미국과 한국의 비중을 어떻게 앞으로 좀 변화해 가야 되나? 뭐 그 외국의 뭐 월가 아이비들의 그렇죠. 시선처럼 미국 네. 비중을 높이고 한국 비중은 줄여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월가들은 지난주까지는 그죠 한국 늘리라고 늘리라고 했다가 했었는데 이번 세계 편안 주에서는 하나에 그냥 미국으로 바꿔다 네. 뭐 그렇게 가져갈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약간 괘씸한 것은 미국만 계속 좋기는 해요. 미국 관세하고 나서 미국 관세 수입 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고용의 지표 쇼크는 있었지만 오히려 관세 이후에 거시경제 매크로 지표들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경기가 나빠져도 계속 투자로 인해서 계속 다른 잡을 또 만들어낼 거고 계속 증시를 계속 부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을 글로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해야 하느냐 그런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때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은 지금 역사적 레코드 하이잖아요. 예. 어떤 나라의 지수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냐 보시면 그냥 한국과 미국을 적절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도 지금부터는 섹터 플레이나 이거보다는 개별 기업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혹시 주요 투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뭔가 지금 모멘텀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악재 시장에 계속 반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특별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 단기적인 뷰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하반기 전반적으로 가져갈 기업이 뭔지를 모아가시는 시점일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약간의 지수 조성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호재에 그래도 탈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번 주는 모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이트레이 투자자문의 배윤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